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주챔쇼 진행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오늘도 시장이 조금 반등이 나가고 있네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추가 매수해야 될까 말까 그런 고민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런 고민들 저희가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과 유튜브 채팅 상담을 통해서 그런 고민들을 풀어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먼저 유튜브 채팅창에는 여러분들의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올려주시면 저희가 상담 중간에 봐드리도록 하고요. 메인은 전화입니다. 02-3772번에 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해결해 가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전화를 많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역시나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놓고 상담을 바로 출발을 해볼까 싶은데요. 오늘 시장은 좀 반등이 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1.8% 정도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2.3%로 조금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위주로 이렇게 좀 많이 올라가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실제로 이렇게 우리가 봤을 때 상승하고 있는 종목과 하락하는 종목의 개수를 본다고 하더라도 코스닥에서는 1260대 290으로 상승의 종목이 굉장히 많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도 740대 148로 상승 종목이 많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수가 이렇게 깊게 좀 빠지거나 가파르게 좀 빠지게 되면 기술적 반등이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기술적 반등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기술적 반등이 나가게 된 요인은 무엇인가 하면은 환율인 것 같습니다. 환율이 1,400원 뚫고 올라갈 줄 알았죠, 그죠? 그런데 이제 올라가지는 않고 추세 따라서 약간 다시 소폭 조정을 받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1,370원까지 이렇게 내려와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1,360원이라든지 이런 데까지 밀리게 된다면은 지수가 반등이 조금 더 유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하지만 일단 환율에 영향을 줄 만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죠. 유가부터 해가지고 국제 정세가 지금은 굉장히 난잡하다라고 할 만한 정도로 혼잡스럽기 때문에 사실 이게 이제 어떻게 풀어 나가질 것인 건지 중동 문제라던가 우크라이나 문제라던가 그리고 이란 제재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제재들이 어떻게 이제 형성이 되어 갈 것인가의 문제가 조금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우리나라의 환율은 사실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유동적으로 굉장히 조금 변할 수밖에 없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그런 문제들이 해결이 됨에 따라 가지고 우리 돈의 가치, 원화의 가치가 어떻게 변하는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환율도 변하고 유가도 변하고 또 원자재 가격도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고금리 상태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미국 경제만 좋고 나머지 경제는 지금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위기들이 있다 보니 결국 삼성전자도 이제 임원들은 6일째 근무한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죠. 이제 그러니까 그만큼 비상경영을 해야 될 정도로 상황이 안 좋다라는 겁니다.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비상경영을 해야 될 정도, 삼성전자가 그 정도면은 다른 기업들은 얼마나 비상이고 얼마나 위기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우리나라에 상장된 기업들의 한 40% 정도가 돈을 못 번다고 하죠. 이자 낼 돈도 못 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사실은 중소형주가 반등이 나가거나 급등이 나가거나 한다면은 종목을 빨리 정리하시는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종목을 확대한다. 그러니까 종목 개수를 막 늘려나간다라는 전략보다는 종목 개수를 줄여나간다는 전략이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 조금 이렇게 급등 나왔다가 조정을 받고 다시 갈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겠지만 반도체 관련주는 지금 다시 가기가 조금은 버거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흑자 전환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고 있고 기대감들이 형성이 되어갔고 그리고 SK하이닉스의 1분기 이익이 굉장히 높게 나올 것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대감인데요. 보통 이런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빠지거나 조정받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게 기대감이 꺾이고 나면은 이제 실망은 아니겠지만 이제 기대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 크리스마스 생각 한번 해보면 벌써 지나갔잖아요. 그죠? 12월 25일을 딱 생각하면은 크리스마스 전까지는 이번 크리스마스는 어떤 날을 보내게 될까, 어떤 선물을 받을까 기대가 되지만 크리스마스 딱 그 밤이 지나고 난 다음에 26일이 된다면은 사실 이제 어제 일이 돼버리는 거고 이제 기다릴 게 없다 보니까 사실 크리스마스에 대한 기대감은 사라지게 되죠. 새로운 기대감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증시가 주가가 올라오니 반도체 관련주들이 더 가려고 한다면 실적이 지금 좋아진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또 더 좋아질 거라는 전망들이 나와야 되고 더 좋을 거라는 어떤 기대감들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런 후속타가 나오지 않는다면은 지금 실적 좋아진 것만으로는 지금까지 올라온 것이 거의 끝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반도체 관련주가 더 갈까 안 갈까를 맞출 수 있는 영역은 아니고요. 뉴스 내용을 우리가 추적을 한번 해보면서 뉴스가 조금 더 잘 나오고 기대감을
형성이 잘 되어 간다고 한다면은 뭐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반도체 관련주들이 한 번 더 시세를 낼 수 있을 것이고 만약 그런 기대가 없다면 고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들어갔다면 짧은 손절 라인을 접고 대응하시는 게 좋은 거고 만약에 내가 장기로 투자하시겠다라고 들어가신 거라고 한다면은 약간 도박성에 가깝다. 그러니까 안 좋을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어정쩡한 자리에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는 도박에 가까운 거기 때문에 저는 적극 추천해드리지는 않는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들은 단타성으로 들어가는 것까지는 나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지수가 조정 들어가고 있는 사이에 어떤 테마들이 조금 움직였는가 생각 한번 해보면요. AI 테마들 조금 움직이고 있고 전자상거래 관련주도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자동차 관련주들도 좀 움직이고 있고요. 거기 이제 자동차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율주행 쪽으로도 이렇게 엮여서 움직이는 기업들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꿈틀거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반도체 테마 이후에 다음 테마가 형성이 되는 것도 우리가 추적을 한번 해봐서 미리 선침해 놓는 방법도 좋을 수 있겠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선침해하는 방법이 좋을 수 있고 이런 업종들이 좋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종목 개수를 늘리지 않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지금 선침해를 해야 되고 이런 새로운 종목 사야 되는 것은 누구 이야기인가요? 하면은 현금화가 이미 되어 있는 분들 또는 지금 내가 종목이 지켜보니까 내 종목은 더 이상 추가 매수해서 답도 없다. 그러니까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내서 얘를 잘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그렇게 종목을 새로 늘리는 쪽에 속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전략에 맞지 않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굳이 지금 종목 늘리지 말고 들고 있는 종목을 잘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혹여나 여러분들은 몰랐지만 여러분들의 종목이 이런 섹터 저런 섹터 엮여가지고 급등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한다면 추가 매수해 놓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추가 매수는 덜컥 어떤 자리에 왔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조금 지켜보고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제가 과거에 상담했던 내용 중에서 이 자리 오면 추가 매수하는 게 유리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겠지만 그 자리 왔을 때 오히려 추가 매수를 안 해야 될 수도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펴보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상담할 때 이 자리 오면은 다시 한번 전화하셔가지고 확인하세요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런 분들도 지금 전화를 많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02-377-2번에 0269번으로 전화가 열려 있으니까 여러분들 고민되는 것들 뭔가 추가 매수를 하거나 손절하거나 이렇게 섣불리 행동하지 마시고 바로 연락을 주셔가지고 대응 전략을 같이 짜는 것이 좋다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어쨌든 지수 반등, 오늘 반등 조금 나간 걸로만으로 뭐 상승이 앞으로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다음 주 한 화요일 정도까지는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반등에서는 쌍바닥을 그리는지 좀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고 하락 추세에서 좀 벗어나는가를 체크 한번 해보는 걸로 하고요. 지금은 여러분들 종목 고민을 한번 해결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를 받아보도록 합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LG전자. LG전자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그게 9만 4천 얼마에 샀는데. 네, 9만 4천 원이라고 생각하고. 샀는데. 예, 네. 비중은 10%입니다. 10%요? 네네. 일단 LG전자 비중 10%에 9만 4천 원대 여기 매수하셨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나쁘진 않거든요. 괜찮은 자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LG전자가 지금 이제 실적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딱 보게 되면 매출은 증가하는데 영업이익은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가 경제 분위기가 사실 영업이익 개선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까지는 아니다 보니까 왜냐하면 고금리에 이제 이자도 많이 내야 되고 그리고 인건비도 지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인건비도 많이 줘야 되고 원자재 가격도 올라왔고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막 개선될 만한 여지가 별로 없었는데 LG전자와 같은 이런 대기업들 SK하이닉스, 삼성, 현대차, LG 이런 데는요.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영업이익이 좀 많이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환율 영향을 받아가지고 조금 이득을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더군다나 지금 이제 가전제품에서만 얘들이 조금 이렇게 힘을 냈다면 사실 요즘에 경기 침체기네 뭐네 하고 있는데 가전제품을 사는 사람들이 조금 드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전제품 소비량은 점점 줄 수는 있겠지만은 얘들이 전장산업이라고 하죠. 자동차에 들어가는 전기장치들을 이렇게 파는 쪽에 매우 이렇게 활력을 좀 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LG전자가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다 봅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거지만 제가 괜찮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제가 뭐 그런 결정권을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네, 제가 좋다고 생각해가지고 네 말씀해보세요. 99,400원이에요. 알겠습니다. 뭐 99,400원에 94,000원에 똑같습니다. 결국은 지금 이 자리에서는 들고 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자리는 추가 매수를 굳이 할 필요는 없는 가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신에 지금 중요한 거는 99,000원이고 94,000원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종목이 지금 올라갈 수 있는가를 생각 한번 해봐야 되거든요. 올라갈 수는 있는데 아까 제가 항상 강조해드리고 있지만 시장에 돈이 지금 반도체 다 가 있는데 얘한테 들어올 여유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어떤 식당에 맛집이 있는데 그 맛집이 유명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갔을 때 헐렁한 식당에서 밥을 먹어야 될 수 있는데 밥은 맛있는데 여기는 맨날 장사가 좀 안 되는 것 같아라고 하는 아쉬운 가게들도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네. 실력 유무랑 상관없다는 거예요. 맛이 없지만은 유명해져가지고 사람이 줄 서는 가게들도 있는 거고 맛은 있지만은 유명하지 않아서 사람이 줄을 서지 않는 곳도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금 요즘 시기에 본다면 반도체가 지금 유명하다 보니까 반도체 쪽으로 사람들 돈이 다 가 있으니까 이쪽에 들어올 이유가 없으니까 주가가 안 가는 겁니다. 그럼 이런 걸 사서 들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최선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못 번다라고 하는 이유가 첫 번째가 못 기다려서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거든요. 기다리질 못하기 때문에 돈을 못 법니다. 이런 거 잘 사놓고 자리도 나쁘지 않은데 주가가 조금 빠진 것 같아. 왜 이렇게 안 가지 하면서 손절하고 팔고 팔 생각만 하는 거예요. 막 손실 나더라도 팔 생각만 하다 보니까 수익 낸다는 개념이 아예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들고 가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시간은 좀 걸릴 겁니다만은 시간 걸려도 수익을 내는 게 우리가 목적이지 뭐 빨리 돈 벌면 좋지만 어쨌든 천천히 가더라도 돈을 확실하게 번다면 전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네, 추가 매수를 감사합니다. 한다면은 85,000원쯤에 뵙겠습니다. 네, 85,000원쯤에 추가 매수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반등 나올 때는 11만 원에서 12만 원까지 가져간다라고 생각하고 대응하는 게 좋은데 일요일 본다고 했으니까 오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저희 아모레 버스텍이고요. 아모레 퍼시픽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네, 14만 3천 원 20%입니다. 네. 아모레 퍼시픽은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은 화장품 관련주 중에서는 뭐 대장이기도 하고 이런 종목은 네. 나쁘지 않다라고 제가 아모레 퍼시픽은 계속 이야기를 해왔었어요. 그러니까 네. 화장품 관련주가 안 좋다는 이야기 정말 많았었거든요. 제가 화장품 관련주 좋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네. 이제 네. 작년부터 화장품 관련주는 괜찮다. 여기 아래쪽에 내려오면 10만 원대 가깝게 사놓으면은 돈 벌린다라고 했을 때 유튜브 채팅창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중국 때문에 안 된다. 중국 때문에 안 된다. 저 전문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다. 중국 때문에 안 된다고 할 때 제가 아모레 퍼시픽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바보들도 아니고 중국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 아니다. 그러니까 운영을 통해 가지고 다른 해외 판로도 찾아내게 될 것이고 매출도 지금 선방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성장하는 일이 남아 있다. 그러니까 다시 회복을 할 것이고 주가는 여기가 바닥일 것 같다라고 할 때 제가 그런 이야기 할 때마다 계속 이렇게 댓글로 안 좋다 안 좋다 하시는 분들인데 지금까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분들은 계속 안 좋다고 생각하겠지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반도체 관련주들은 올라갈 가능성이 화장품 관련주들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화장품 관련주는 어쨌든 경기를 그렇게까지 많이 타진 않아요. 뭐 지금 전화하신 분도 여성분이니까 아시겠지만 화장품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이제 여성분들에게는 생필품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냥 우리가 뭐 향수 같은 거야 기호품처럼 사치품처럼 쓸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거라고 가방 같은 걸 산다고 했을 때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분 내기 위해서 뭔가 나의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지만 화장품은 매일 발라야 되는 거고 매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이제 생필품에 가깝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화장품은 경기를 많이 안 탄다는 특징이 있어요. 특히나 옛날부터 이렇게 경제 서적이라던가 경제책 관련 서적들 도서들 이런 거 보게 되면은 경기가 안 좋을수록 여성분들의 뭐 립스틱이 진해진다라는 그런 논문과 그런 어떤 속설과 그런 통계들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네. 오히려 경기가 상관없이 술과 화장품들은 오히려 그냥 꾸준히 팔린다라는 게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화장품 관련주들은 지금처럼 경기가 조금 둔화가 되고 꺾여나가는 과정 속에서는 꾸준히 잘 팔기 때문에 얘들은 잘한 게 없는데 나는 그 자리에 있었는데 다른 게 다 무너지다 보니까 얘들이 우뚝 서버리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야, 반도체가 잘 버는 줄 알았더만 못 본다. 2차전지 잘 버는 줄 알았더만 못 본다. 야, 잠깐 이런 데가 안 되고 저런 데가 안 되는데 야, 쟤는 뭔데 잘 벌어? 화장품이네? 야, 쟤가 지금 잘 벌기 시작한 거야? 아니네, 맨날 똑같이 벌었는데 저기 위에 있는 애가 돼버리는 거예요. 남들이 다 죽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한다면 사실 화장품 관련주들은 지수가 빠지거나 경제가 무너지거나 하는 그런 데 있어가지고 리스크 헤지라고 합니다. 위험 회피용으로 사놓을 만한 기업 중에 하나라는 거죠. 내수 경제용이기도 하고 경기를 별로 타지 않는 종목이니까요. 이런 종목으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화장지, 뭐 이런 생필품 파는 회사라던가 또는 식자재, 우리가 경기가 좋든 안 좋든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네. 식자재 관련주가 있을 거예요. 대신에 이런 관련주들의 특징은요. 올라가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는 14만 원대 매수하셨는데 매수가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래쪽에서 움직이는 모양을 보게 되면 11만 원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잖아요. 10만 원, 11만 원 내려가면은 14만 원까지 올라갔다 빠지고 있잖아요. 얘는 그죠?
네. 그러니까 13원에 사서 들고 있으면은 수익 날 가능성보다는 물릴 가능성이 높은 자리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거는 이제 아래쪽에서의 매수 전략에 조금 문제가 있었다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찌됐든 비중이 20%라고 한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15만 원대에 넘어가지 못하면 비중을 뭐 조금 이렇게 줄이신 다음에 내려갔을 때 11만 원대 가깝게 이렇게 조금 매수해 놓는다고 한다면 저는 하반기 시장이 별로 안 좋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하반기 시장이 안 좋을 때 오히려 선방해 줄 수 있는 기업이 뭐냐면 이런 아모레퍼시픽과 같은 관련주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안 좋아서 안 좋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랑 상관없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11만 원대까지 빠져내려간다면 추가 매수한다고 보고 올라갈 때 팔아낸다라고 보는데 우리 보험 가입해놓고 보험 같은 거 막 자주 들여다보진 않죠, 그죠? 네네. 그냥 보험료만 따박따박 내잖아요, 그죠? 맞아요. 나중에 뭔가 위기가 생겼을 때 보험 내가 뭐가 있었더라 하고 이렇게 살펴보게 되잖아요, 그죠? 똑같아요. 지수 조정이 들어가서 위기가 생기기 전까지 아모레퍼시픽을 어찌해야 될까 막 고민하고 들여다볼 필요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위험 방어용으로 생각하고 잡아놓는 건 나쁘지 않다고 보시면 되고 11만 원대 추가 매수 지금은 15만 원 넘어가지 않으면은 비중을 좀 축소하셔라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15만 원 넘어가면은 17만 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때 매도한다고 보고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종목이 영풍정밀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영풍정밀. 영풍정밀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네. 매수가는 11,700원. 11,700원에 네. 비중은요? 5%입니다. 5%요? 5%. 5%밖에 안 되면은 그냥 가볍게 생각합시다. 이거는 그냥 지금 자리가 매수했던 타이밍 자체가 좋은 자리는 아니에요. 회사가 좋냐 안 좋냐라고 따지면 좋거든요. 왜냐하면 돈도 잘 벌지, 영업이익 좋지. 요즘 같은 시기에 적자가 나는 기업들 많은 시기에 이렇게 돈 잘 버는 기업 들어오면 좋죠. 근데 매수가가 그렇게 좋지 않고 매수 타이밍도 그렇게까지 뭐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가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다가 우하향으로 바뀌려고 하는 그런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떨어지는 칼날이라고 표현하는 자리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네. 내려갈 수 있는 자리. 그러니까 이런 자리가 잘못 잡으면은 더 내려가 버려가지고 오랫동안 물려야 되는 자리가 되기 때문에 장기 투자하겠답시고 오랫동안 가져가야지 하면은 리스크가 생겼을 때 대처가 안 돼요. 그래서 가볍게 들어간 만큼 가볍게 나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대응하는 게 맞고 지금 자리는 이제 11,7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요. 아래쪽에 밀리게 되면은 사실은 뭐 최근에 이렇게 만들어졌던 저점 별로 이렇게 좋은 자리가 아닌 것 같아요. 11,000원 정도가 될 것 같거든요. 이 자리가 무너지게 된다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쌍봉 만들고 떨어지는 자리가 되고 어떻게 본다면은 헤드앤숄더 패턴을 만들고 떨어지는 자리도 되기 때문에 어쨌든 하락의 패턴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기업이 주가가 안 갔을 때 사야 되는 거지 주가가 갔을 때 사버리게 되면은 기업 분석은 의미가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기업이 어떻고 전망이 어떻고 이런 거 믿고 하는 게 아니라 차트 보고 매매해야 되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1,000원 무너지면 손절하시길 바라고 반등 나가면 13,000원쯤에서 매도한다 생각하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니까 가볍게 생각하세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상담을 한번 이어가 볼까 하는데요. 전화를 받아볼까 합니다. 전화를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카카오뱅크 28,000원 20%입니다. 카카오뱅크를 28,000원에 20%입니다. 20%요? 일단 카카오뱅크가 뭐 좋은 종목이냐라고 하면요. 좋기도 하면서 안 좋기도 하고 진짜 어정쩡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규 상장주였었던 기업이기도 하고 이제는 신규 상장주 딱지를 떼고 조금 상장된 지가 그래도 어느새 3년이 되어가기 때문에 이제는 바닥을 좀 잡고 있는 기업이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바닥을 잡고 있는 과정도 2만 원에서 3만 원까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28,000원에 사서 들고 있으면 사실 수익 내기가 그렇게까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2만 원부터 3만 원까지 왔다 갔다 하는 자리에서 당연히 2만 원에 사야 수익을 보는 거잖아요. 그죠? 네. 이런 간단한 내용들을 우리는 자꾸 까먹기 때문에 올라갔을 때 사는데 이거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고쳐지지 않는 습관인 것 같아요. 이걸 고치는 사람들만이 돈을 버는 거예요. 정말 간단한 이야기거든요. 쉽게 돈 벌 수 있는 방법을 내려왔을 때 사서 올라갈 때 팔면 된다라고 제가 늘 강조해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 간단한 이야기를 아무나 할 수 있다면 우리 시청자분들 전부 다 돈 벌겠죠. 근데 정말 간단한데 이거 못해요. 시청자님도 안 될 겁니다, 아마. 이거를 바꿔낼 수 있다면 우리 시청자님도 이제는 돈 버는 사람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정말 간단한 거기 때문에 꼭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올라갈 때 사면 물리게 됩니다. 이거는 당연한 이치고 당연한 결과고 주식시장이 40년 동안 만들어진 결과 40년 동안 올라갔을 때 산 사람들은 늘 물렸습니다.
주식시장 만들어진 이후로 올라갔을 때 사서 돈 벌었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안 되는 방법이라는 걸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카카오뱅크도 마찬가지로 그렇고 아까 아모레퍼시픽도 그렇고 올라갔을 때 사서 전부 다 물려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이건 이제 2만 원까지 빠져야 조금 이렇게 바닥을 잡나 안 잡나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회사 영업이익이라든가 이런 거는 고금리 때문에 사실 좋아지긴 했는데 우리가 이제 지금 상황에 고금리가 생기면요. 영업이익이 좋아진다는 장점이 있겠죠. 뱅크와 같은 이런 기업들은요. 은행 관련주들 당연히 돈 좀 벌 수 있겠죠. 영업이익 마진을 좀 많이 남길 수 있으니까요. 대출 이자를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기업들이 이제 부실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대출을 해줬는데 이자가 높으니까 못 갚는 사람들도 당연히 생기기 시작을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고 해가지고 고금리가 생기게 되면은 이자 소득도 높아지게 되지만 부실률도 올라가게 됩니다. 이제 그런 부실률 중에서도 카카오뱅크는 굉장히 안전한 기업들 중에 하나예요. 자본도 굉장히 많고 현금 확보도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 기업이라 가지고 사실은 안전한 기업이긴 하나 얘가 속한 게 금융 쪽이다 보니까 금융 쪽의 리스크들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지가 아무리 카카오뱅크라고 하더라도 은행 관련주가 무너질 때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 건설주가 그렇거든요. 건설주 보면은 영업이익 좋고 돈 잘 버는 기업들 되게 많지만 건설업종들이 전부 다 무너지고 있다 보니까 중소형 건설주들이 전부 다 부도나고 태형건설 부도나고 이러다 보니까 건설주가 아예 가지를 못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얘도 거기에 엮여 있다 보니 강한 상승은 기대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오히려 리스크가 터졌을 때는 얘랑은 상관없는데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연대 책임이라고 하는 것처럼 은행 관련주는 다 같이 동시에 안 좋다라고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카카오뱅크는 올라갈 가능성보다는 내려갈 가능성이 조금 더 강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장기로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별로 유리한 자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지금 이제 조정이 끝나고 만약에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본전까지 올라와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얘는 2만 원에서 3만 원까지 왔다 갔다 하니까 다시 3만 원까지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기서 이번처럼 슈팅 없이 밀리는 형태가 나온다거나 힘이 빠져가지고 빌빌거리는 모습을 보여준다면요. 저는 그때는 그냥 매도하시고 본전 정리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전략을 드릴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지금 손절은 어때요? 지금 손절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손절은 뭐 지금 무슨 말 듣고 하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내려간다는 보장이 있으면 하는 게 맞는데 그거는 지금 겁이 나가지고 손절하고 싶어 하는 건데 저는 그거는 공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라는 말은 주식할 때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략대로 반등 나올 시 매도하시는 것을 추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폴라리스 오피스. 폴라리스 오피스고요. 예, 6,620원에 100%. 6,620원에 100%요? 네네. 네, 저랑 통화는 처음 하시는 건가요? 네네. 100% 비중을 실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100%면 이제 뭐 나의 전부를 한번 걸어보겠다라는 의도잖아요. 예, 난 돈 1,000원 먹고 나오려고 그랬는데. 돈 1,000원이면은 화요일날 폭락해가지고. 돈 1,000원이면은 지금 투자하신 금액 자체가 크지 않다라고 제가 해석을 해도 될까요? 아니, 한 뭐 금액을 밝혀주실 필요는 들어가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크지 않은 돈이라고 생각을 해도 될까요? 예. 네, 뭐 일단 크지 않은 돈으로 100% 투자로 들어가는 건 그렇게 나쁘지 않을 수 있는데 100% 투자를 하시게 된다는 것은요 그만큼 확신이 있고 그만큼 내가 자신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친구들하고 우리 내기할 때 생각하시면 돼요. 친구들하고 내기할 때 야, 내 말이 맞다. 아니다, 내 말이 맞다 하고 이렇게 싸울 때가 있잖아요. 그죠? 친구들끼리 내 말 맞다라고. 그렇게 네. 할 때 내 말이 정말로 맞다라는 생각이 들면 어때요? 야, 내기 한 판 할까? 내 지갑에 있는 돈 다 건다라고 해서 그 정도로 내가 결백하고 내가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걸 표현할 때 우리가 100% 비중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네네. 도박을 하는 영화라든가 드라마도 보더라도 내 패가 정말 이길 것 같다는 확신이 있을 때 올인 해버리잖아요. 그죠? 네. 그 말을 뒤돌아볼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죠. 없어요. 그러니까 100% 사시는 건 제가 존중하고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시청자님이 100% 샀으면 상담하지 마세요. 그 정도로 배짱이 있어야 돼요. 개념은 이해가 되세요? 근데 상담을 해가지고 그래도 전문가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은 정도면은 내가 배짱이 없다는 거기 때문에 이 비중은 좀 많은 겁니다. 간단하죠, 그죠? 그러니까 네, 지금 내가 마음이 불안하다 하면은 그러면 지금 이제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면 전화를 했잖아요, 그죠? 네네. 전화를 했다는 거는 지금 불안하다는 겁니다. 그럼 비중이 많다는 그렇죠. 겁니다. 많은 빨리 줄여야 되는 겁니다. 반반이죠, 이해가 지금. 되십니까? 예. 줄이세요. 그냥 지금 뒤도 돌아보지 말고 빨리 줄이세요. 지금 잘못한 겁니다. 이거는 내가 100% 들어갈 비중이 아니었고 들어갈 만한 자신감도 없었고 그 정도의 내가 이렇게 배짱도 없었는데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1차적으로 폴라리스 오피스라는 기업이 좋고 안 좋고 뭐 여기서 더 가네 안 가네 이게 아닙니다. 일단 줄이세요.
이건 지금 감당할 수 없는 그릇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6,400원 이 자리에서 약간 큰 손실 안 나는 자리니까 지금 자신이 있는 만큼만 줄이세요. 자신 없는 만큼 줄여라 이겁니다. 자신이 없으면은 반토막 내가지고 반 팔아버리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자리는 이제 여기서 전문가들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당장 이거 1분, 2분 상담해가지고 이게 더 간다 안 간다 맞출 수 있는 전문가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하루 종일 보고 있으면 지금 사야 되는 타이밍이네. 지금 이거 팔아야 되는 타이밍이네 하는 타이밍이 나올 때 그 모습이 나왔을 때 해석이 가능한 전문가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제가 매일같이 지켜봐주면서 시청자님 지금은 팔아야 될 것 같은 타이밍이네요 라고 제가 시청자님하고 24시간 통화할 수 있다면 대응 전략 짜기가 굉장히 쉽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주가가 이렇게 올라와서 급등락을 하고 있는 이런 자리에서는요, 올라간다 내려간다를 맞출 수는 없어요. 결국은 우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냐면은 손절가를 정하고 목표가를 정해가지고 그냥 대응하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시청자님하고 저하고 언제 또 통화가 될지 어떻게 합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AI 플랫폼 전문 기업이구나. 그리고 뭐 모바일 백신 솔루션도 하고 있구나. 그럼 모바일 저 보안 쪽으로도 엮여 있겠구나. 그래서 AI랑 이런 쪽으로 엮여가지고 매출도 성장하고 영업이익도 성장을 했네. 그러면 지금 반도체 쪽으로 모든 것들이 다 가 있는데 AI 쪽으로 다시 한번 테마가 불어 들어온다면 얘가 한 번 더 튀어 올라올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반등 나왔을 때 그렇게 세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7,000원, 한 200원, 300원대 단기적인 매매를 해가지고 팔고 나오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밀려 내려간다면은 뭐 시청자님 아까 표현으로는 내가 지금 뭐 1,000원 먹으려고 했는데 화요일날 폭락을 해가지고 왔는데 폭락 아닙니다. 그냥 빠진 거고 이건 당연히 빠질 수 있는 자리고 6,000원이 밀렸을 때는 진짜 시청자님은 폭락이 뭔지 경험하게 될 겁니다. 아마. 지금 저거 가지고 폭락을 하면 안 돼요. 6,000원 무너지면 폭락이 뭔지 아마 시원하게 이놈이 보여줄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움직이는 단기적인 움직임에 여러분들도 겁먹지 마시고 6,000원쯤에서 반등이 나가는 것을 보고 여기서 반등 나가면은 그냥 7,000원대 그냥 팔아내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6,000원 밀리게 된다면은 손절해야 됩니다. 그 손절할 때 100% 다 들어가 있으면 손절 금액이 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부터 비중을 빨리 줄여내는 것이 맞다. 배짱이 부족한 만큼 적게 들어가는 게 맞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100% 비중을 이렇게 들어가실 거라고 한다면은 전략을 스스로 짜셔가지고 내가 확신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이 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상담은 강연의 일정을 체크 한번 해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강연도 잘 보셨죠? 여기저기서 많이 열립니다. 온라인에서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이번 주 온라인 강연도 참여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주말에 오프라인 강연이죠. 제가 오프라인 강연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수원으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토요일은 수원 컨벤션 센터 2층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오후 1시에 만날 준비되어 있으니까 와주시길 바라겠고요. 일요일은 제가 광명으로 갑니다. 일요일은 광명시 평생학습원 4층 배움실에서 오후 1시에 만나기로 제가 되어 있는데요. 일요일에 많이 와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계속해서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채팅창에 올라와 있는 종목들을 보도록 할 텐데요. 대상입니다. 대상을 지금 매수하셨고 25,500원에 지금 들고 있는데 매수가가 회복되었는데 계속 가져가야 될까요? 보유해야 될까요? 어쩔까요?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건요. 우리가 본전 찾으려고 주식하는 건 아닙니다. 본전 왔다고 해서 팔아내는 것만큼 어리석은 행동이 없어요. 근데 내가 지금 매수가가 별로 좋은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비중을 줄이는 거는 좋은 전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을 내가
내가 이제는 다신 투자 안 할 거야. 이제 나 접어버릴 거야. 투자 접을래. 라고 생각하면서 팔고 다른 종목 가는 것은 최악의 선택이 될 수 있지만 이 종목이 보니까 2만 원까지 2만 1,000원까지 올라갔다가 19,000원에서 18,000원까지 이렇게 떨어지는 흐름이 요즘에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여기서 내가 전략을 세워가지고 여기서는 더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비중을 좀 줄이고 내려갔을 때 더 떨어질 수 있겠다 생각이 들지만 좀 사가지고 매수가를 한번 낮추는 형태로 내가 대응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전략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이제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이 종목 팔고 다른 거 사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은 그냥 투자를 접으시는 게 맞아요. 그거는 이런 식으로 투자하시게 되면은 맨날 본전 찾을 바에야 그냥 은행에 넣어 놓으시면 본전도 되고 이자도 수익도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기다려서 그렇게 수익이 내는 게 맞는 거고 나는 지금 본전 찾을 욕구가 아니라 그냥 대응을 좀 하고 싶은데요 라고 한다면은 역시나 올라올 때 이 21,000원부터 22,000원짜리에서 이번에 세게 올라가지 않으면은 우상향이라고 하죠. 우상향 형태로 바뀌어주질 않는다고 한다면은 매도를 조금 진행하셔가지고 비중을 조금 줄여내시고 다음번에 내려왔을 때 19,000원에 가깝게 추가하면서 하신다면은 제가 늘 말하는 돈 잘 버는데 못 가는 기업들이죠. 돈 영업이익 잘 늘어나고 있고 매출 잘 늘어나고 있는데 주가가 떨어져 있다. 이런 기업들이 뒤에 크게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좋아질 때까지 가져가는 겁니다. 본전 찾았다고 팔아내는 종목이 아니라 좋아질 때까지 가져가는 게 맞기 때문에 이런 거는 장기 투자용으로는 저는 손색이 없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홀딩 하셔가지고 가져가는 전략으로 해서 수익을 내고 나오라. 이 종목은 25,000원에서 3만 원 정도 올라가지 않으면 판다는 생각하는 거는 저는 그냥 주식을 안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금하시는 게 옳다라는 전략도 같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합니다. 다음 상담은 드림어스 컴퍼니입니다. 드리머스 컴퍼니를 3,3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을 20% 정도 이렇게 들고 계신다라고 하셨는데 계속 홀딩해도 괜찮은 기업인가 이게 궁금하다라고 해주셨어요. 일단 드리머스 컴퍼니라고 하는 이 기업은요. 적자가 나기 시작을 하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음악 컨텐츠, 이 디지털 컨텐츠라던가 이런 쪽으로 엮여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사실 이 기업이 좋아질 만한 메리트가 있는가 하면요. 그래요. 잘 모르겠어요. 요즘에 이제 2022년 7월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지만은 예전에 플로우라고 하는 게 삼성에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같이 제휴가 되어가지고 이용이 되기도 했었는데 많이는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음악을 재생해주는 어떤 컨텐츠들이 있었는데 잘 안 쓰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SK 스퀘어에서 이런 회사를 갖고 있다 보니까 대주주도 참 좋은 기업이고 하고 있는 업태나 업종이나 이런 것들도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지금 시기에 맞춰가지고 보기엔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음악 스트리밍을 하는 그런 서비스들이 사실상 여기저기 좀 많잖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 여기 이 회사가 적자가 나는 것도 당연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주가가 내려가 있는 이것도 지금 어찌 보면 굉장히 당연하지 않나 싶어요. 대신에 이제 이 회사가 망한다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생존 방식을 조금 이렇게 만들 거고 디지털 음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성장을 해 나가고 있는 부분이고 KT 컨텐츠라든가 이런 것들도 해외에서도 성장을 해 나가고 있다 보니까 사실 이제 팔로만 잘 뚫게 된다면 얘도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 되긴 하겠죠. 그래서 어쨌든 주가라고 하는 것은 내려가면 올라가고 올라가면 내려가기 때문에 내려온 상태에서 바닥만 잘 잡으면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 되는데 지금 여기가 바닥이라고 하기에는 여전히 조금 증거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3,300원대 이렇게 저점이라고 생각해서 아래쪽에 내려왔을 때 잘 사신 것 같긴 한데요. 아직까지는 저점이라고 판단하기엔 조금 무리지 않나 생각이 들고 추가 하락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하시려고 한다면 저는 2,000원에 가깝게 추가 매수하는 게 좋지만 추가 매수 하실 바에는 다른 종목 사시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이 종목은 좀 오랫동안 고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한 자금까지 같이 물려버리게 되면은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친구 도우러 갔다가 같이 이렇게 혼나게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어릴 때 보면 학창 시절에 저 친구 도와야 되겠다 하고 갔다가 같이 두드려 맞거나 같이 공경에 빠지거나 하는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이거는 지금 도우러 가면 별로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는 없이 2,000원까지 빠진다 하더라도 그냥 내버려 둬라. 만약에 여기 3,000원대 여기서 자리를 잡아준다면 박스권을 만들면서 자리를 잡아준다면은 이후에 올 말이나 내년 초쯤에 이제 추가 매수 고민을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당장 급한 건 아니니까 홀딩은 하시되 시간적인 어떤 고통을 좀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고영이라는 종목인데요. 고영을 26,600원에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26,600원에 지금 매수를 하셨는데요. 아까 드리머스 컴퍼니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면 본전은 파세요. 그건 이제 아까 말씀을 드릴 때 제가 빼먹어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일단 고영이라는 종목도 26,600원에 이렇게 튀어오를 때 매수를 하셨는데 고영도 지금 어떤 기업인가 하면 요즘에 반도체 검사 장비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최근에 이제 반도체 관련주라던가 반도체 장비 업종들, 반도체 제조
재료 업종들이 이렇게 많이 급등 나왔는데 그 흐름 속에서 얘도 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검사, 반도체 제조, 3D 납도포 검사기 뭐 이런 것들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납땜이 잘 됐는가 안 됐는가 뭐 이쪽에 뭐 반도체가 뭐 불량이 아닌가 이런 것들을 검사하는 검사 장비를 만드는데 이 기업들이 지금 돈을 잘 벌 수 있느냐라고 하면요. 돈을 잘 벌고 있는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일단 우리가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반도체 장비 업종이 올라가는 것은 반도체 회복 기대감입니다. 그럼 실제로는 어떤가 하면요. 반도체가 지금 감산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생산 설비가 별로 많이 필요가 없어가지고 생산 주문이 그렇게까지 많이 안 들어간 상태죠. 이게 이제 회복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건데 반도체 장비 업종도 지금 약간 재고가 많이 쌓여 있는 상태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해소가 되고 올라올 때까지는 실질적으로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는데 이제 우리 주식 시장은요. 실질적이냐 아니냐는 별로 상관없어요. 아까 봤던 뭐 대상 같은 경우는 실제로 돈 잘 벌고 있고 회사 가치는 정말 좋아지고 있는데 주가는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좋냐 안 좋냐가 주가가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를 형성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인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기가 많으면 아무리 안 좋은 적자 기업도 주가가 급등 나오고 상한가 가는 게 주식시장의 기본 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고영과 같은 이런 기업들도 반도체 쪽으로 인기가 쏠려 들어가다 보니 반도체 장비 업종으로도 인기가 쏠리게 되고 그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갔지만 사실 이게 이제 더 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의문이 남네요. 그래서 지금 이건 들고 있는 사람들이 올라왔으니까는 더 가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안 팔 것이고 새로 사는 사람들만 많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고영은 제가 보기에 2017년부터 해가지고 2015년부터 해서 계속해서 올라왔던 이 주가가 횡보를 하다가 종지부 찍는 날이 여기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 이제 하락세로 변질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여기서 하락세로 변질되거나 아래쪽에 내려와서 횡보하는 형태로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저는 이거 지금 들고 와서 유리할 건 전혀 없다 생각이 듭니다. 일단 반도체 관련주들 아직까지는 시세 한번 남아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SK하이닉스가 아직까지 완전히 꺾여 있는 것도 아니고 SK하이닉스는 계속해서 고점에서 이렇게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다 보니까 얘가 확실하게 꺾였다라는 그림, 요런 그림이 나오기 전까지는 반도체는 여전히 요동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한 번 더 튀어오를 수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튀어오를 때 2600원까지 올라온다라는 보장은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올라올 때 힘에 따라 가지고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일단 19,000원쯤부터는 매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19,000원쯤 왔을 때 더 가는지 안 가는지 좀 헷갈린다 하시면 그때 다시 한번 상담을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대신에 이제 이 종목이 만약에 SK하이닉스가 지금부터 해가지고 조정이 조금 더 깊어지기 시작하면 얘도 이렇게 밀리기 시작할 텐데 그러면 이제 14,000원, 5,000원까지 빠지게 되면 이건 추가 매수 없이 탈출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저기까지 빠지면 추가 매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인데요. 웅진 싱크빅을 사셨다라고 하셨는데요. 손들어야 될지 웅진 싱크빅을 손들어야 될지 지금 들고 가야 될지가 고민이다라고 하셨네요. 일단 웅진 싱크빅을 매수하셨는데 주가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장이 조정이 들어가다 보니까 밀리게 되죠. 우리가 이렇게 밀려 내려갈 때 거래량이 많은 게 있고요. 거래량이 이렇게 없는 게 있어요. 거래량이 많다라는 것은 많을 수밖에 없는 어떤 이슈가 있었다라고 해야 되겠죠. 이걸 들고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엄청나게 많이 팔아야 되고 그걸 또 엄청나게 많이 사는 형태가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거래량이 없다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식시장이 안 좋을 때 투심이 죽어버리거든요. 투심이 죽어버리게 되면은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어지게 되고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는데 그러면 버티고 버티다가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단계별로 이렇게 하루하루 내려가게 되면은 사람들 머릿속에 뭐가 생각이 드냐면 어제 팔 걸 그랬나? 어제 팔 걸 그랬나? 지난주 팔 걸 그랬나? 그저께 팔 걸 그랬나? 내가 2주 전에 팔았어도 이거 손실 덜 보는 건데 일주일 전만 더 팔았어도 손실 덜 보는 건데 어제 팔았으면 돈 덜 보는 건데 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내려왔을 때 뭐 하냐면은 여기까지 내려와서 오늘 좀 올라오기 시작하면은 지금이라도 팔까 하는 거예요. 근데 웅진 싱크빅은요 지금 보시면은 역대 최저가입니다. 역대 최저가에 판다는 오명을 남기고 싶지 않다면 저는 팔지 않는 게 낫다고 봅니다. 우리 상담하다 보면 역대 최고가에 사서 상담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 보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역대 최고가에 사실 때는 나중에 내가 이거 시간이 지나서 10년 뒤에 이렇게 대대손손 나라는 사람은 문현진이라는 사람은 이 종목을 이 가격에 샀어라고 하는 게 자랑스러운 가격인지 아니면 부끄러운 가격인지 한번 생각해보라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역대 최저가에 파는 것이 과연 자랑스러운 일일까요? 부끄러운 일이 될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웅진 싱크빅이 상장되고 난 다음부터 지금까지 20년 동안 이 종목이 유지가 되어 오면서 만들어진 가장 역대 최저가에 팔려고 하시는 건데 과연 손절이라는 게 저는 맞는 행동일까라는 의문을 좀 남겨봅니다. 역대 최저가에
몰빵을 해가지고 돈 벌었다는 사람 많이 봤지만요. 역대 최고가의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몰빵을 해가지고 돈 벌었다는 사람 저는 아무도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저점에 사야지 돈이 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손절보다는 추가매수 대응이 훨씬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추가매수 하려고 한다면 이렇게 떨어지는 칼라를 하면 안 되죠. 자리 잡거나 여기서 아래쪽에서 뭔가 이제 변화가 좀 생기고 나면 그때 하시는 게 좋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그냥 들고 가시라. 손절하려고들랑 그냥 계좌를 없애버려라. 그러니까 계좌를 그냥 닫아버리세요. 안 보는 게 답입니다. 이런 거 손절하는 것은 나중에 치욕스러운 결과를 남게 될 겁니다. 어쨌든 이거는 손절보다는 들고 가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고 다음 상담은 전화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현대차가 지금 많이 하락을 했는데요. 다시 한번요. 지금 현대차요. 현대차고요. 네, 현대차가 지금 많이 내려갔는데 매수가랑 비중이요? 지금 매수하면 어떨까 해서요. 아, 많이 내려갔어요? 네. 어디 기준으로 많이 내려간 것 같아 보여요? 무슨 기준으로 많이 내려간 것 같아 보이는지 설명 좀 해주실까요? 그냥 현재 고가에서 좀 많이 내려간 것 같아서요. 그냥 24만 원 보니까 많이 내려온 것 같아요? 네네. 그럼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지금 이게 15만 원까지 갔다가 올라오고 있는데 많이 내려간 거예요? 뭐 어떤 거예요? 이거 15만 원에서부터 24만 원 갔다가 22만 9천 원까지 떨어졌는데 이거 많이 내려간 거예요? 많이 안 내려간 거예요? 어떻게 보이세요? 많이 올라갔죠? 그럼 이걸 많이 내려갔다고 해야 될까? 올라갔다고 해야 될까요? 이거를. 그리고 지금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주가가 올라갔다가 내려가기 시작하는 초입부거든요. 여기서 매수하려고 하는 기준이 뭘까요? 그냥 많이 내려갔다라고 하는 그 기준은 어디서 나온 거냐는 거죠. 우리 주식을 이렇게 방송을 많이 보시거나 이렇게 뭐 전문가들 이야기하는 거 보면 기준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어요? 네. 우리 왜 운동장에 옛날에 그 학생 뭐 이렇게 모임 같은 거 하거나 할 때 조회 같은 거 할 때 기준 해가지고 너가 기준이야 해서 기준하면 손 들고 기준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세요? 네. 그 기준이 있어야지 그 사람 어떤 그 기준으로 해가지고 정렬이 맞춰지게 되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운동장 그 모래 뭐 사장 위에서 모래바닥 위에서 기준이 없으니까 어떻게 서야 될지 모르겠고 그렇게 어떻게 설지 모르면 우왕좌왕하게 되다 보니까 기준이라는 걸 정하게 되는 거잖아요. 주식도 똑같아요. 많이 떨어졌다라는 기준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건지가 궁금하다라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뭔가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보기에는 고점 대비해 가지고 지금 5% 빠진 것 같은데 5% 빠지면 이때까지 내가 사가지고 수익 낸 경험이 많습니다라고 하면 아 그래요? 그럼 한번 사봐야지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준이 있으니까. 근데 기준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기준이 없다라고 한다면은요, 매수한다고 해가지고 돈을 벌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현대차처럼 이렇게 이만큼 빠진 자리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는 전문가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기에서 사야 된다라고 하는 전문가가 있다면 주식 차트를 아예 볼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물론 이 자리에서 내일 뭐 반등이 좀 나간 거나 모레 좀 반등이 나가거나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예상치 못한 어떤 흐름들을 우리가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통계적으로 유리한 자리를 우리는 주식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주식 전문가들 자꾸 점쟁이처럼 만들려고 하는데 내일 올라갑니다. 내일 내려갑니다. 이건 모른다고요. 근데 통계적으로 유리한 자리를 우리는 전략을 제시해드리는 거예요. 일상적으로 봤으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경험이 좀 많아가지고 경험을 한번 해보건데 이런 자리에서 내려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안 사는 게 좋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올라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사는 게 좋습니다라고 제시해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자리에서 내려가는 경우가 많으니까는 사지 마세요 했는데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확률상 올라갈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한 가치는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현대차는 어디까지 빠져야 많이 떨어진 건가라고 한다면 21만 원대까지 빠져야 많이 떨어졌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1만 원까지 떨어져야지 많이 떨어졌구나라고 보는 자리인 게 전고점이라고 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제가 지금 21만 원 제시하는 자리를 보세요. 왜 그냥 고점 대비해 갖고 이 정도쯤이면 많이 빠집니다. 이게 아니라 전고점이라고 하는 지난 2023년에 급등 나와가지고 빠졌던 자리이기도 해요. 이 자리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저항 지지라고 부르거든요. 이 자리까지 빠지면 기준이 저기가 있으니까 저 정도까지 빠지면 많이 빠졌다고 볼 수 있겠네요라는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차트 공부를 좀 더 하세요. 이거는 지금 매수 안 됩니다. 이거는 지금 매수하셔가지고 대응을 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시청자님이 분봉 가지고 매매를 한다 하더라도 현대차는 분봉 가지고 매매할 종목은 아니고 지금은 오히려 빠져내려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래쪽에 내려왔을 때 지난 전저점인 쌍바닥이라고 할 만한 요 자리가 이제 기준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21만 5천 원대 반등 나가는 거 봐야 될 것이고 아니면 21만 원대 반등 나가는 거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까지 내려가면은 많이 빠졌네 사볼까 한다면은 이 자리 정도면은 한번 사볼만 한데 좀 더 지켜봅시다. 뭐 아니면 지금 사도 됩니다라는 전략이 나오지만 지금 이 자리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좀 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칩셋 미디어 네, 20%에 28,000원입니다. 20%에 28,000원이요. 네네. 네, 전망 좀 부탁드립니다. 전망 좋아요. 엄청 좋아요. 아유, 좋다고 표적이는 됐는데. 네, 전망 엄청 좋아요. 샀는데. 엄청 좋아요. 전망이 엄청 좋습니다. 그때 대한민국을 가오스 나중에 언젠가 같은 거는- 빛낼 기업 중에 하나예요. 이거 진짜 농담이 네, 아니라 네. 진짜 좋은 기업이에요. 네. 이제 시스템 반도체 설계를 하고 반도체 관련 이렇게 그래도- IP나 이런 거 갖고 있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시청자님 지금 근데 잘못 알고 안 계시는 게 올라가죠. 뭐냐면 말 들으세요. 시청자님 지금 잘 네.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전망 좋은 네. 거랑 돈 버는 거랑 상관없어요. 전망 좋은 기업을 이렇게 비싸게 사면은 누가 좋아요? 강남 땅이 전망 좋습니까? 하면 좋은데 우리가 비싸서 못 사고 비싸니까 안 사잖아요. 그죠? 전망이 좋다와 가격을 비싸게 샀다는 다른 이야기예요. 어떤 느낌인지 혹시 이해가 되세요? 네. 지금 이거는 지금 상장하고 난 다음에 이 회사가 500원대에서부터 지금까지 3만 원까지 올라왔거든요. 2013년에 가격은 500원이었어요. 2017년에서 18년까지도 반도체 업종은 좋다 이야기했을 때도 얘는 5,000원이었어요. 그때에 비해서 6배, 3만 원까지 올라오고 3만 7천, 3만 8천 원까지 올라간 기업입니다. 그러면 전망 좋은 기업을 샀다라는 거는 맞습니다만은 이게 지금 좋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가,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는 별개의 문제다 이 말인 겁니다. 개념이 이해가 되세요 혹시? 안 되시면 제가 예시를 한번 더 드려볼게요. 외제차 좋은 거 알아요? 몰라요? 외제차 좋은 건 다 알잖아요, 그죠? 명품 가방 좋은 것도 네. 다 알아요. 우리 흔히 말하는 뭐 루이비통이라던가 이런 뭐 구찌라던가 여러 가지 브랜드들이 있잖아요, 명품 브랜드, 그죠? 좋은 거 누가 모릅니까? 근데 루이비통 가방을 좋은 거 알기 때문에 내가 사러 갔는데 2억 8천만 원에 판다고 하면 사실 거예요, 혹시? 아니 이거 가방 좋은 거 다 알잖아요. 이 가방 값어치 좋은 거 알고 있고 명품인 거 아는데 비싸게 살 이유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칩셋 미디어 진짜 좋은 기업 맞아요. 진짜 좋아요. 이거는 대한민국에서 그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기업 맞아요. 좋은 기업이 맞는데 저는 지금 28,000에 사신 분한테 전망 좋은 기업은 샀으나 돈 벌 수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돈은 아마 잃을 겁니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왜냐? 비싸게 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전망 좋은 기업을 가졌다라고 생각하고 어디 전시해 놓는 용도로 해서 집에 전시한다고 한다면 와 진짜 좋은 거 사셨네요. 박수를 칠 수 있지만 아니 이걸 지금 우리가 전시실에서 어디 뭐 이렇게 자랑하려고 산 건 아니잖아요. 그죠? 돈 벌려고 산 거지. 그러면 잘못 사신 거예요. 그래서 시청자님이 계속 아까 전화 초반에 계속 이야기하셨던 게 좋다고 하는데 빠졌어요. 좋다고 하는데 왜 빠지죠? 정말 좋다고 하는데 왜 빠지죠? 비싸게 샀으니까 빠지는 겁니다. 간단합니까? 네. 그거를 깨달으세요. 네. 전망 좋은 기업 사지 마세요. 전망 좋은 기업을 사는 게 아니라 전망이 좋은데 싼 기업을 사야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돈 벌고 싶으면 전망이 좋은데 싼 기업을 사세요. 이렇게 비싼 기업 말고요. 이거는 앞으로 조금 더 고생하실 것 같고요. 손실 날 겁니다. 수익 내기 좀 힘들 거고요. 전망을 보고 투자하셨다고 한다면 앞으로 한 20-30년 더 가져간다 생각하고 투자해야 되는데 그건 좀 힘들 것 같고 그냥 제가 보기에는 22,000원짜리에서 지지가 된다면 단기 반등 나올 것 같습니다. 단기 반등 나오면은 시장량이 본전까지인지는 모르겠으나 26,000원까지 올라올 것 같은데요. 그때 빨리 매도하시는 게 좋고요. 이거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다시 15,000원 내지 한 13,000원, 만원까지 밀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전망 좋은 기업을 싸게 사니까 저때 산다면 돈을 벌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접근하시길 바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22,000원대에서 반등 나가는 거 안 나가는 걸 보면서 반등 나가면 빨리 정리하자. 이건 손실 좀 각오하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전망 좋은 기업에 물리셨네요. 그래서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이렇게 안타까운 분들 많죠. 전망 좋은 기업을 사시고 기업 좋은 거 사셨는데 물렸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고점에 물리면 답이 없습니다. 저점에 물리면 답은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왕 물리실 거면 저점에 물려라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특히나 돈 잘 버는데 바닥에 있다. 그런 걸 사서 물리는 게 여러분들이 시간을 두고 봤을 때 돈을 벌 수 있는 기업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점 꼭 참고하셔가지고 고점 매매 안 하시는 걸 추천드려보도록 하고 저는 이번 주 토요일과 일요일 수원과 광명에서 오프라인 강연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